여러분은 혹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약장수를 자처하며 나선 전대미문의 사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트럼프 알렉스라는 플랫폼 때문인데, 이것으로 인해 전 세계 증시와 11월 중간 선거까지 주가 변동성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오늘 트럼프가 약장수가 된 진짜 이유와 배후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직접 트럼프 알렉스라는 약값 할인 사이트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약값을 깎아주는 차원이 아니라 관세와 투자, 그리고 글로벌 규제까지 얽혀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단순한 뉴스로 보지만 월가의 기관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를 자본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트럼프 알렉스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약품 가격 비교 포털로 소비자가 최저가를 검색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약 이름을 검색하면 할인된 가격을 보여주고 그 가격에 구매 가능한 제약사나 약국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런칭에는 오젠픽이나 위고비 같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를 포함해 약 4개 정도가 등록되었습니다. 원래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던 약들을 월 199달러인 한화약이 18만 원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격적인 할인은 보험 없이 전액 현금으로 약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92%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이들에게 트럼프 알렉스가 어떤 의미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이미 보험사가 협상한 가격과 코페이라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알렉스 가격이 28만 원이라면 보험 적용가는 5만 원 수준이기에 보험이 훨씬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대형 증권사들은 제약사 실적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고 이 플랫폼을 밀어붙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알렉스의 본질은 단순한 약값 인하가 아니라 제약사들을 줄 세우기 위한 강력한 협상 플랫폼입니다. 마치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가 비싸다고 항의하며 관리업체를 바꾸겠다고 압박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대신 제약사들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교묘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압박의 핵심 수단은 바로 관세인데, 트럼프는 미국 약값이 비싸다며 제약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60일 안에 가격 인하 방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100% 관세란 100원짜리 약에 세금 100원이 붙어 수입 원가가 200원으로 2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져 사실상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당근도 함께 제시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면 3년간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또한 트럼프 알렉스에 참여하면 정부 공식 사이트에 등재되어 홍보 효과와 함께 가격 신뢰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관세라는 채찍과 플랫폼 참여라는 당근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제약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화이자 CEO 엘버트 블라가 가장 먼저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와 직접 담판을 지었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내 700억 달러, 한화 약 100조 원 투자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관세 면제권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알렉스에 30개 이상의 약품을 올리며 평균 50%에서 최대 85%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양대 산맥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도 화이자의 뒤를 이어 백기를 들고 합류했습니다. 이 회사들 역시 가격 인하에 합의하고 관세 유예는 물론 FDA, 심사 패스트트랙이라는 특혜까지 챙겼습니다. 신약 승인이 몇 년 걸리는 상황에서 심사가 몇 주만 단축되어도 제약사에게는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합니다. 트럼프는 17개 글로벌 제약사 중 16곳이 서명했고 나머지 한 곳도 곧 합류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과거 중국 정부가 시행했던 대량 구매 협상인 VBP 정책과 놀랍도록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거대한 구매력을 무기로 입찰, 경쟁을 붙여 심장 스텐트 같은 의료기기 가격을 90%나 깎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중국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 조직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트럼프 알렉스도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은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정한 반면 미국은 형식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등 뒤에 100% 관세라는 칼을 숨기고 있어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70%가 미국에서 나오기에 제약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미국 의료 시스템의 거대 중간 상인인 PBM, 즉 약제급여관리회사의 위기입니다.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 제약사와 약값을 협상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는 미국의 독특한 중간상입니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험료 인하에 제대로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돈이라는 점입니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충당하려 약값을 올리고 PBM은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싼 보험료와 약값을 감당해야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노동부를 통해 PBM의 모든 수수료와 리베이트 내역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PBM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강제로 투명하게 만들어 블랙박스를 열어젖힌 셈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알렉스는 PBM을 거치지 않고 제약사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직통 채널을 뚫어버렸습니다.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지면 가격 결정권이 분산되어 그동안 PBM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약화됩니다. 현재 미국 PBM 시장의 80%는 CVS, 케어마크 등 단 3개의 거대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블루실드 캘리포니아 같은 대형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끊고 아마존 파머시와 손잡으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에 꽉 묶여있던 유통 구조를 해체한다는 의미에서 언번들링이라 불리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2015년 억만장자 마크 큐반이 설립한 코스트 플러스 약국이 바로 이 직거래 모델의 성공적인 민간 사례입니다. 원가의 15% 마진과 배송비만 붙이는 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미국 제네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알렉스는 마크 큐반의 성공 모델을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관세라는 공권력까지 더한 강력한 버전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두고 그동안 견고했던 PBM 수익 모델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됐다고 진단합니다. 세 번째, 구조적 포인트는 트럼프 알렉스 정책이 불러올 해외 시장으로의 강력한 파급 효과와 가격 전이입니다. 트럼프는 최혜국 대우 원칙인 MFN을 내세워 미국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약을 싸게 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에서 $300인 약을 미국인만 $1,000에 사는 것은 호구 잡히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는 제약사들에게 미국 판매가를 내리거나 반대로 해외 다른 나라의 판매가를 올리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합니다. 실제로 스위스 제약사 로슈는 미국 가격 방어를 위해 스위스 내 의약품 공급을 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내 가격을 억누르면 그 압력이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관세 정책이 정치적 무기로 쓰이면서 전 세계 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요동치며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영국과 유럽연합의 의약품 생산량은 20% 넘게 급증했고 아일랜드는 무려 41%나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려는 이른바 프론트로딩 현상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리 당겨 쓴 물량 탓에 2026년에는 생산 증가율이 급락하거나 역성장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 상황을 보면 기회와 공포라는 두 마리 호랑이 등에 동시에 올라타 있습니다. 첫 번째 호랑이는 관세 폭탄의 공포로 트럼프는 한국산 제품에도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이 아직 정해진 시간표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는 수출 기업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만약 100원짜리 약에 세금이 붙어 125원이 되면 미국 바이어들이 인도산 저가 약으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바이오 보안법을 통해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거대한 기회의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인 우시앱텍 같은 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으로 규정해 사실상 짐을 싸서 나가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새로 짓는 데는 수년이 걸리기에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줄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이때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개념인 CDMO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미국 현지 공장을 인수하는 영리한 승부수를 띄워 메이드 인 USA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 관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내놓은 물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기업도 주목해야 하는데 약값을 낮추라는 트럼프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효능은 똑같으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복제약이라 의료비 절감 정책의 핵심이 됩니다. 더구나 셀트리온은 중간 상인인 PBM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유통망을 갖춰 트럼프의 지향점과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한국 시장은 지금 관세 리스크라는 위기와 중국 퇴출에 따른 반사이익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관세를 피할 현지화에 성공했거나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조적 포인트는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시간표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유권자들에게 시각적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알렉스 사이트에 접속해 1349달러가 149달러로 바뀐 숫자를 보는 순간 대중은 열광합니다. 실제 구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약값을 90%나 깎았다는 헤드라인 자체가 강력한 정치적 마케팅 수단이 됩니다. 상징은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데 실제로 런칭 소식과 함께 스미토모 파마 등 일본 제약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통상과 내정이 결합된 복합적인 정책 신호로 해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변수는 관세의 실제 발동 여부와 최혜국 대우, 적용 범위의 확대, 그리고 PBM 규제 강도입니다. 만약 관세가 발동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피하고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타겟이 되는 만성질환 치료제보다는 희귀질환이나 항암제 같은 스페셜티 영역이 정책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PBM 의존도가 낮고 일라이릴리처럼 자체 소비자 직판 채널을 구축한 기업들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은 FDA 패스트트랙 혜택을 노리고 이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알렉스는 관세와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글로벌 제약사를 줄세우고 가격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입니다. 동시에 중간 유통상의 권력을 해체하고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보여줌으로써 선거 승리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에게 실질적 혜택은 적을지라도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상징적인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매출 비중과 생산기지 위치, 그리고 유통 채널 구조를 꼼꼼히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싸게 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바뀐 게임의 규칙에 누가 먼저 적응하느냐의 생존 경쟁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팩트를 체크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리포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사냥꾼은 구독자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기회를 저희와 함께 잡으시기 바랍니다.